자, 투자 단계에 대한 이해. 과연 나는 어디에 투자 단계에 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투자 단계에 활동하고 있는 투자 주체, 인베스트먼트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 이번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매시업 엔젤이 딱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홈페이지에 딱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매시업은 프리시드부터 시드 라운드에 스타트업을 탔고 있습니다. 딱 그러면서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단계 얼마.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여러분이 찾아간다고 하면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투자라는 거는 지분을 줘야 되니까 지분율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하면 될 것인가. 그 정도는 알고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달라는 대로 주고 뭐 받는 대로 받고, 그거는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오늘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건데, 친절하게도 매시업에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을 투자한다. 10%의 지분을 갖는다. 그거를 3억의 10%라는 얘기는 기업 가치가 30억이라는 얘기죠. 30억이 10%니까. 그쵸? 5천만 원이면 5억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 5억에서 30억 정도에 있는 기업들만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분율은 10% 이내. 딱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는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꼭 이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가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 단계별로 정리할 텐데, 저는 프리시드, 시드, 약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프리-A 시리즈는 사실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에어비앤비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약 한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이때 거의 Y 컴비네이션도 한 2만 불 정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는데, 자, 이런 단계에 있어서 뭐 거의 지표라는 것도 없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장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자, 참고로 보면은 에어비앤비가 약 한 최대 5년간은 VC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VC 만나는데 5년이 걸렸는데, 그 이전에 이 VC들과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은 또 어떻게 했을까? 아까 말한 뭐 30억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초기 투자에서 갖고 있는 고민거리인 겁니다. 지금은 33조 되는 어떤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참 스타트업이 빠르다는 게 2008년에서 12년 정도면은 채 10년도 안 됐는데 33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투자의 Y 컴비네이트처럼 한 2년 차쯤에 2만 불 투자해서 좀 있으면은 뭐 5, 6년 뒤에 33조에 된 기업을 지분을 갖는다. 아주 매력적인 거죠. 뭐 이게 어떤 투자자가 갖고 있는 아까 말한 그 성장성이라는 거와 관련이 있고, 그런 매력이 사실은 이 초기 투자에 하는 하나의 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못 보여드린 건데, 이 투자의 단계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죠. 시드를 2번 받았죠. 그 다음에 시리즈 A, B, C, D, E, F, 프라이빗 에쿼티 쭉 가서 F까지 가는 이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초기에 Y 컴비네이터 2만 불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계가 바로 시리즈 A 가기 전에 C라는 단계를 거쳐서 간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뭐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불호해야 될 거는 미국의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의 투자의 단계에서 갈 수 있다는 예측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가 많이 없어서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외국분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참고로 이런 크런치베이스 같은 사이트를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해외 거를 보시는 것도 투자자하고 만날 때 뭔가 좀 더 많은 사전 지식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자, 아까 말한 그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초기 기업, Y 컴비네이터는 왜 2만 불을 투자했고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그걸 계산하는 뭔가의 로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에서 어떤 정형화된 방법을 가지고 이런 단계를 투자한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타트업이 정형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매출도 향후에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 팀 결성돼서 프로토타입 제품 정도가 나오는 단계에서의 투자도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아까 원금 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각의 이 단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갖고 있는 어떤 경험적 지식 내지는 그 본인이 좋아하는 포트폴리오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빅뱅 엔젤 투자가 갖고 있는 그 나중대로의 밸류에이션 방식을 저도 전해드린 걸 한다면 뭐 반드시 이렇지 않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오랜 경험이 생기는 거죠. 팀 역량을 보고 스트롱한 팀 역량, 그 다음에 막 창업한 기업이 아니라 MVP나 베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는 뭔가의 그 유사한 결과물이 최소한 밖이라도 있던지 말뿐이 아닌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마켓 오퍼튜니티, 시장을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가지고 트랙션, 지표, 매출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의 반응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골고루 된다고 하면은 프리머니 기준으로 10억 정도는 인정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전체 기준인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초기 투자 단계의 자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 이게 정량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회계사가 와서 한다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결국 주는 의미는 각각 투자자별로 보는 그 기준은 조금 상이할 수는 있다. 근데 공통적인 거에 몇 가지 본다면 팀에 대한 역량은 아마 대부분 공통적으로 보는 하나의 투자할 때 고려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를 이해할 때, 자, 성장 단계와 이 투자의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그림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단계별로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고, 이 단계에서 투자하는 지분율과 기업 가치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과정에서는 요 세 단계까지만 제가 다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을 해서 프리시드 해서 시리즈 A가 나름대로의 그 기관 투자로부터 받는 게 뭐 굳이 표현한다면 기업에서 뭐 임원이 되는다 이런 것처럼 시리즈 A에 갔다라는 거는 스타트업으로서 자기의 사업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시리즈 A 가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자, 사업을 해서 시리즈 A까지 가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시리즈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표니까. 그러면 이거를 10년을 보고 내가 사업을 가야 된다고 하면 이 단계의 역산하면 대충 계산이 나오는 거고, 뭐 3년인지. 자, 작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0개 샘플이지만 4년에서 5년 정도의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5년 이내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여러분 사업은 기관 투자자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이 된다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꼭,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스타트업이 빠른 성장을 얘기하는 패스트 그로우의 의미하고도 비슷하게 해석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기업에서 우리가 뭔가에 입사해서 5년이면은 대리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와서 5년 안에 이 정도의 빠른 성장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정신없이.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에서 일하는 거랑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거랑 거의 뭐 10배 정도 차이 난다. 자, 그만큼 여러분이 사업의 속도를 5년에 4년에 마친다고 하면은 각각의 단계가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의미 있는 트랙션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보여지면 더블 다운, 하나 보여지면 더블 다운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하고 나면은 넘어지는 거죠. 스타트업 다운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단계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빨리 대응해야 했다는 게 이 성장 사이클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